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부동산 이야기 조금 더 할게요. 대한민국 지금 저출산 문제도 심각합니다만은 저출산 문제 말고도 상고, 특히 이제 물가가 지금 너무나도 높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분들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다 보면 부동산 때문에 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권들과 기득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소득을 감안하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자력으로 부동산 사기가 쉽잖아요. 부모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라니까요. 그런데 정치권, 여야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득권, 언론들 같은 경우도 보면 아무래도 부동산 광고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관되게 그들은 부동산을 띄우려는 주장,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뭐냐고 하면 김한여와 K녀와 비싼 가격에 설거지 결혼을 하고 김한여들, K녀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너무나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녀들이 원하는 비싼 아파트를 설거지를 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깨어나고 있는 젊은 남자들을 중심으로 김한여와 부동산 설거지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죠. 그게 당연히 연애 기피, 결혼 기피, 출산 기피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 주체로 봤을 때 가장 힘든 게 가게예요. 가게가 가장 힘듭니다. 근데 가게 중에서도 지금 가장 힘든 게 자영업자예요. 근데 자영업자들 지금 상황 안 좋은 것 같은 경우는 저는 부동산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실제 우리가 일반 가게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소비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지출되냐고 하면 주택 비용, 주거 비용이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사교육비, 그 다음에 다른 거가 들어가는 건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지금 웬만한 가구들 지금 보면 대출들이 다들 매덕 있는 집들이 많아요. 그게 전세 자금이든 아니면 주택 구입 자금이든 지금 거기에서 대출이라든가 원금 내고 나면 사교육비 내고 나면 쓸 돈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쓸 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 자영업자들도 힘들어지는 거죠. 더군다나 고물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처분 소득이 급감했죠. 실질 소득이 급감했어요. 사실 정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보다는 높여야 돼요. 물론 미국처럼 5.5 정도까지 올려버리면 부동산 터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4.0, 4.25까지는 저는 올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한 1년 전인가 방송했을 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 비율로 봤을 때 과거에 일본이라든가 미국의 사례를 보면 기준금리가 4.75 정도 되면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우리나라는 부동산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PF 1번 구하기 위해서 전 국민에게 고물가라는 고통을 지금 안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입장인 거는 알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국토부에서 엉터리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본인들은 실수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자, 5월 1일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19만 채 빼먹은 엉터리 통계로 공급대책 2차례 낸 국토부입니다. 자, 2023년 주택공급 실적 통계 오류인데 인허가 같은 경우는 발표 당시하고 결정 후에 이 격차가 3만 9천 정도 누락이 됐습니다. 착공 같은 경우는 3만 2천이 누락이 되고요. 준공 같은 경우는 11만 9천이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발표 당시로 했을 때는 준공이 마이너스 23.5라고 했는데 막상 확인해 보니까 공급이 줄어든 게 아니고 감소된 게 아니고 증가했어요. 5.4로. 인허가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5.5에서 마이너스 17.8이었고 착공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46.1에서 마이너스 37.6이 된 겁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택 정책, 특히 공급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리고 언론들 같은 경우도 부동산을 띄우려는 언론들 같은 경우도 지금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까 뭐 2, 3년 뒤면 주택 가격이 급등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라.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했다니까요. 이거는 정말 어이가 없는데 이거를 국토부 자료 이번에 보도 자료를 보면 이들이 처음 인지를 한 게 언제 인지했냐고 하면 올해 1월 말에 작년 주택 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DB 누락 가능성이 확인이 되어서 자체 전수 점검에 즉시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주요 가소 집계 원인은 2016년에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토부가 HIS 세움터 직전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 데이터 경유 연계 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이 되었고, 일단 2021년 11월 달, 전 정부 탓하는 것 같네요. 자, 그 이후에 또 HIS 기능 개선 과정, 이거는 작년 9월입니다. 여기에서 사업 정보가 변경된 경우 HIS에 기록이 되지 않아서 공급 실적이 가소 집계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는데, 자, 일단 전 정부 탓하는 것도 일부 있고 본인들도 작년에 잘못한 것도 있는데 1월 말에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가 확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때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야죠. 작년에 발표했던 거 이거 좀 문제가 있었다. 일단 잘못된 거 있으니까 우리가 바로 빨리 여기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보도자료가 4월 30일 날 나온 보도자료예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이 사실을 숨겼다는 겁니다. 자, 이게 고의적인 누락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거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전 정부 같은 경우도 통계 조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문제가 되었는데 현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하면서 정권을 잡았는데 똑같은 짓을 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설령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3개월 뒤에 이거를 발표했다? 이거는 뭐냐고 하면 결국은 총선 그리고 PF 일병 구하기 위해서 은폐한 거예요. 아무리 대한민국 정치권과 기득권이 기만녀와 부동산을 설거지하라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켜야 될 거는 지켜야 돼요. 이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기만녀와 부동산 설거지하라고 계속적으로 젊은 청년들한테 압박을 하는데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제품으로 한번 봅시다. 제품이 성능이 안 좋고 하자가 있고 가격이 비싸면 판매가 안 됩니다. 불매합니다. 그거는 세상에 당연한 이치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품의 질을 개선하고 가격을 정상화시킬 노력을 해야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꼬시는 거죠. 신생아 특례 자금 대출해 줄 테니까 이걸로 기만녀와 결혼하고 부동산 설거지 하라. 또 심지어 아이 낳으면 1억 20불로 줄게. 이런 거 검토하고 있고 이게 아니라니까. 그런 지원책은 제품의 질의 개선과 가격 정상화 이후에 해야 효과가 먹히는 거지. 제품 자체가 하자가 많고 가격이 비싼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거는 백날 이게 정상화되기 전까지는요. 이런 정책을 펼쳐봐야 오히려 예산 낭비고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중요한 거를 실수를 한다? 그리고 이거를 무려 3개월 동안 시시했다? 아무리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선을 넘은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